네, 전북대학교 병원 신경과 스만욱입니다. 이 바쁜 시간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매 1년마다 이 파킨슨병 강좌를 합니다. 바쁜 외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자세히 못 드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특히 새로 오신 분들 모시고 제가 좀 자세하게 파킨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실 겁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하루 정도는 좀 파킨슨병을 좀 아는 그런 시간으로 하시면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네, 이제 뇌변성 질환이요. 아주 밤하늘의 별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파킨슨병은요, 아주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병은 숱한 뇌변성 질환 중에서 처음으로 베일이 벗어지고 또 치료가 가능해진 질환입니다. 아직도 치료 불가능한 다른 변성 질환에 비하면 파킨슨병에 이완되는 것이 또 불행 중 또 큰 다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께서는 너무 실망하지만 마시고 현재의 의료로도 20년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또 계속 나중에도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새로운 치료법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명인들, 예, 무하마드 알리요, 또 카스트로죠, 그죠? 예, 또 등소평, 또 요한 바오로 2세 이런 분들이 결국 파킨슨병으로 고생을 하셨죠. 운동과 관련된 신경 조직을 보면요, 주체계가 있고 주체 외로계가 있습니다. 주체 외로계에 이제 기저핵, 손해가 있고요. 그런데요, 이 파킨슨병은 이 주체 외로계의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번, 4번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6번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체 외로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주체계인데요. 이 주체계는 로봇가 힘을 줄 때 뚝뚝뚝뚝 이렇게 힘 전달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럼 주체 외로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김연아처럼 로봇가 아주 아름답게 춤을 추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주체 외로계가 문제가 생기면 이상 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막 움직여지는 이런 과활동성 이상 운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이 활동 저하성 파킨슨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운동계와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을 보면요, 아시콜린, 도파민, 뭐 이런 세로토닌 등등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아시콜린과 도파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도파민을 예를 들어서 보면 도파민이 생성이 잘 되고 할 때는 신경 전달이 제대로 잘 됩니다만은 이제 생성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이게 신경 전달이 제대로 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아시콜린과 도파민을 두고 이렇게 보면요,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도파민이 감소가 됩니다. 대신 이제 상대적으로 아시콜린이 과다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파킨슨병이 오는 거고요. 무도병이라는 것은 되게 거꾸로요. 이게 도파민이 되게 과다하게 되는 이런 식이 될 때 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평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평형을 유지 못했을 때 결국 이제 이상 운동 질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운동 저하성 운동 장애에서는 파킨슨증이 있고요.
과항진 이상 운동증에는 코리아 이긴장증 이런 게 이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파킨슨증, 파킨소니즘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진전, 서동, 강직 이게 이제 파킨슨 병에서의 증상이거든요. 이 증상 중에 둘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전체를 다 말해서 파킨소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파킨슨시병, 예, 이 원발성 파킨슨병 뿐만 아니고 2차성 파킨슨증, 또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플러스라는 것은 파킨슨 증상에다가 안구 운동 장애라든지 자율신경 이상이라든지 다른 이상 증상이 플러스된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뇌변성 질환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 모하마드 알리요. 권투를 하다 보면은 남을 때리려 하다 보면 자기도 맞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잔매가 이제 쌓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모하마드 알리가 걸린 병이 바로 데멘치아 푸질리스티카입니다. 파킨슨 증상을 보이면서 치매가 되는 그런 거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파킨소니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에 의해서도 2차성 파킨슨병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에 인해 생성된 도파민의 전달이 차단되어 증상이 발현됩니다. 여기에는 레서핀 같은 거, 또 항정신약물. 그래서 이제 이 정신과 환자들이 보면 고개가 구부정하니 이렇게 팔도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걷는 것이 보여지죠. 그죠? 그게 이제 약물에 인한 그런 정신약물에 의한 그런 파킨슨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도파민 그 수용체에 결국 그 약이 작용을 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일부 위장약도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맥스롱, 레보설피라이드, 이건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약을, 위장약을 먹었는데 도리어 이 파킨슨병이 갑자기 발생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그 과활동성 이상 운동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은 멀티플 시스템 아트로피 같은 거요. 또 이 프로그레시브 수프라 누클레아 팔시, 또 루이스체 치매,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파킨슨 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킨슨 병이라는 것은 특별한 원인 없이 서서히 진행되는 뇌변성 질환입니다. 주체 외룩의 질환이고요.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반기에 가면은 다른 신경전달 물질도 부족하게 됩니다. 휴지기성 진전이 특징이고요. 서동, 이제 몸이 이제 느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특히 이런 목 뒤에 있는 이 근육 있지 않습니까? 등 이런데 우리가 체관 근육이라 그러죠. 이런 데가 뻣뻣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상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돌면요, 머리가 먼저 돌고 몸이 돌거든요. 근데 이 강직이 와가지고 이게 목을 꽉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 때 몸하고 머리하고 한 통으로 돌아요. 파킨슨병의 특징이. 예. 그리고 이제 보통 팔을 하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팔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리고 떨림도 이렇게 나타나면서 고정된 상태로. 이게 암 스윙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위압감, 이런 것들을 초반기에 많이들 호소를 하시죠. 그리고 보행장애, 구부정한 자세, 이것도 이제 등 근육이 약해지니까 그런 것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예. 그래서 자세 불균형도 오게 되고요. 우울증, 치매, 자율신경장애, 변비, 배뇨장애와 같은 이 비운동성 증상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환자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이런 비운동성 증상 때문에 더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파킨슨병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제임스 파킨슨이 1817년에
쉐이킹 팔시라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킨 윌슨이라는 사람이 1912년에 이 파킨슨병이 주체 외록의 질환이다는 것을 밝혀내게 돼요. 근데 이제 에링거 호니키츠 이 두 분이 1960년도에 흑질의 도파민 감소가 그 원인임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도파민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가게 돼요. 왜? 도파민을 갖다가 환자들한테 투여를 해보니까 오심구토가 심해서 도무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도파민이 머리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참 고민을 하다가 7년 뒤에 코치아스라는 분이 레보도파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의 파킨슨병의 혁명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도파민의 전구체입니다. 이게 제임스 파킨슨입니다. 예. 런던생의 학자고요. 이게 이제 에세이 쉐이킹 팔시라고 그냥 쓴 거죠. 이제 이 파킨슨병의 우리 책 앞에도 이렇게 해놨죠, 그죠? 이게 이제 파킨슨병의 심벌이 뭐냐? 이게 이제 튤립입니다. 한 유럽 출신 파킨슨병 환자가 빨간 몸통에 끝이 하얗게 피는 튤립의 구근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는 이 튤립의 이름을 본인이 앓고 있는 파킨슨병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파킨슨 씨를 기념하여 파킨슨 튤립으로命名하였습니다. 유럽 파킨슨병 학회는 이를 기념하여 이 꽃을 파킨슨병 심벌로 정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학회와 한우들 간에는 돈독한 우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시던스 발병 빈도는요, 이렇게 60대 때 기준 이제 많아지죠. 그래서 역학상으로 보면요, 알츠하이머 병 다음으로 뇌변성 질환으로 빈도가 많은 겁니다. 발생률은 10만 명당 20명, 유병률은 10만 명당 190명, 전 세계에 지금 400만 명이나 되고요. 국내 약 6만 내지 12만 명. 그리고 2040년에는 4배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녀비는 남자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발생 연령은 50 내지 70세, 65세 이상에서 2%. 네. 그리고 농촌하고 도시를 볼 때요, 농촌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이걸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요 주변에 농촌 쪽에 계시는 분들이 도시에 사는 분들보다도 빈도가 높더라고요. 가족력은 5% 정도입니다. 이게 환경 요인이 많고요. 제가 연수를 갔었던 데가 캔자스 그 하스피탈인데요. 거기가 이제 주립 이제 그 센터였죠. 근데 이 부자 간에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뭐 아버지 뭐 또는 어머니하고 이렇게 자식들하고 오는 경우는. 근데 유독 부부끼리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나 이 환경적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농촌의 파킨슨병 발생률이 높은 것은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우물물이나 햇빛, 제초제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발병 연령별 분류를 보면요, 유년기 파킨슨병은 20대 이전에 발생하는 거고요. 젊은 연령 발생 파킨슨병은 20대 내지 40대, 장년기 발생 파킨슨병은 50대 이후입니다. 40대 이전 발생의 경우는 약 10% 미만인데요. 이 근긴장 이상증이 흔하고 유전성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장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전에 주로 오는 경우는 유전성 경향이 높다는 거. 예. 파킨슨병의 유형이요,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이게 서동, 강직, 진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으세요. 어떤 분은 수동강직이 아주 뚜렷하게 있어서 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주 진전이 아주 뚜렷하게 있어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합형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근데 보면 그 예후를 보면요. 진전 유형이 수동강직 유형보다 예후가 좋아요. 예. 그래서 양성 진전성 파킨슨 병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거의 경과가 거의 좋은 상태들 보이는 분들입니다. 발생 원인을 보면요. 유전성,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요. 이게 우물물, 과도한 햇빛 노출, 제초제 이런 게 있습니다. 외인성 독소나 바이러스 감염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병태 생리적 기준으로는요. 이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결국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적 이상을 갖다 초래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뇌 세포가 소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큐텐이라는 이런 이 에너지 생성에 관련된 그런 전기 전달 시스템의 조효소로 작용되는 그 코큐텐 농도가 현저히 감소되어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병태적 소견입니다.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빨갛게 보이는 부위가 바로 이 흑칠 선조체 회로입니다. 요게 바로 운동성 증상을 초래하는 거죠. 결국 여기는 신경전달 물질이 도파민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요겁니다. 요거요. 네. 그런데 이제 브락이라는 분이 이제 2003년도에 말씀을 그때 이제 논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퍼져 올라간다 하는 그런 학설을 제기를 하죠. 흑질 쪽 부위를 이렇게 잘라보면 피그멘티드 셀이 현저히 파킨슨병 환자에게 감소된 것이 보입니다. 루이소체라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 2차적으로 생기는 부산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일단 이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제 손상을 받으면 이러한 루이소체가 이게 보이게 됩니다. 빨고스름하게 이렇게 염색이 되는 이런 소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밑으로부터 이렇게 위로 이렇게 파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브락의 이제 스테이지인데요. 파킨슨병은 뇌 아래로부터 위로 퍼져 올라가면서 병이 진행된다. 그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이분이 바로 이제 병리학자 브락입니다. 근데 독일 병리학자로 병리학적 소견과 임상 소견을 바탕으로 파킨슨병을 6단계로 진행된다는 점을 제시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신경계로부터 시작하여 미주신경을 타고 뇌관을 거쳐 대뇌피질로 파급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고 지금은 거의 정설로 인정받고 있다.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가설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2018년에 다시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서 이게 썼던 이런 논문입니다만은 이러한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나 또는 장내 세균총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 관련된 이 세포들이 이제 파킨슨병에서 변성에 의해서 소멸이 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6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임상적으로 하나 나중에 사후 검시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을 했던 것을 2003년도에 실었습니다. 브락의 가설은 이 가스트로인테스티널 즉 위장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위로 퍼져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대뇌피질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케마틱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위장계에서 이렇게 한쪽은 이건 후각신경에서 이렇게 후각신경에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이런
루트를 하지만 중요한 루트는 바로 이 루트죠. 그래서 이제 브락 스테이지를 보게 되면요. 초기 1, 2단계에서는 자율신경계나 후각신경의 이상을 보이게 되고요. 3, 4단계에서는 수면 또는 운동장애를 갖다가 나타내게 됩니다. 5, 6단계에 가서는 이러한 감정이나 인지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1, 2단계에서 보면 이렇게 이 뇌간 부위, 여기가 뇌간이거든요. 뇌간 부위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3, 4단계가 되면은 뇌간을 넘어서서 이제, 대뇌 피질, 저변부까지 이제 파급이 되죠. 그랬다가 이것이 이제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코티칼, 그러니까 대뇌 피질 거의 전반부를 갖다 이렇게, 다 이렇게 침범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에서 알파 시누클레인의 파급인데요. 이 알파 시누클레인에 의해서 결국 이제 파킨슨병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길 때요, 장에서 이러한 그 장내 세균들, 불균형이 온다든지요, 또는 이런 그 리키갓 증후군이라고 해서 말이죠. 여기도 이제 그 장벽이 다 있거든요. 장벽이 있는데 이 장벽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균들이 부산물들이 이걸로 통해서 그냥 빠져나와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것들로 인해서 알파 시누클레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이제 장 그 신경총에서 만들어진 것이요, 이 미주신경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블라드 브레인 베리어라 했어요. 혈관 뇌 장벽이 또 있어요. 그건 도파민 같은 건 잘 통과를 못 한다 그랬죠. 레보도파는 잘 통과합니다. 근데 이게 그 장벽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제 파킨슨병이 옵니다. 저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이러한 그 장내 세균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거를 갖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주 설사나 변비를 갖다가 한다든지 위장관 자주 가스가 차이고 위장관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잘 치료를 하는 것이 이런 미연에 이런 파킨슨병이나 또 알츠하이머 병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병들 뇌 변성 질환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파킨슨병에서 보면요, 이 도파민은 감소하고 아시콜린은 이제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파킨슨병에서는 도파민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참, 이게 지금 아까 그 피그멘티드 셀이라고 했죠. 그 흑질에 있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가요, 쭉 소멸돼 갖고 한 75%는 소멸되고 25% 정도 남았을 때 그때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러니 이게 벌써 뭐 떨림이 왔다, 뭐 또는 뭐 수동이 왔다, 강직이 왔다, 이런 것이 봤을 때는 벌써 75%는 소멸이 되고 25%만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의 이쪽에 있는 것들은 또 가사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그런 상태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를 이미 증상이 나타나면 보인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면서요, 벌써 이 운동성 증상 말고 비운동성 증상은요, 여기서부터 벌써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근데 지금 미래의 파킨슨병 환자들이 지금 뭐 통증 클리닉에 많이들 지금 다니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제 뭐 진전, 강직, 뭐 수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질 않아서 파킨슨병의 진단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런 분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파킨슨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가서는 또한 비운동성 증상이 이게 이제 대뇌 피질 가까이 쪽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 치매, 예, 또는 정신증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